네, 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네, IB 금융기초 파트 2 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한동안 좀 재택근무와 이런저런 육아일이 있어서 좀 한참 못 만들다가 5번으로 되게 오랜만에 넘어왔네요. 네. 이번 시간은 사실은 지난번 MPV까지 한 거에 연속된 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사실 MPV는 좀 현가, 프레젠트 밸류 개념이긴 한데 IRR은 좀 수익률 개념이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MPV 안에서 또 생성되는 수익률이란 내용이고요. 결론은 IRR은 결론부터 말하면 수익률이다. 해당 캐시플로우를 제공된 투자건의 수익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래도 얘기를 해볼게요. IRR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러고요.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실제 계산 방식은 MPV 계산 시 MPV 값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IRR이에요. 결국은 MPV를 하려면 처음에 얼마 100억을 들어갔고 그 이후에 여기 써 있죠. 100억이 밑에 보시면은 100억을 넣고 그 이후에 이자로 10억을 받다가 마지막 원금 100억을 받는, 이쪽은 플러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나가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현금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을 때 그럼 이거의 수익률은 몇인가요? 하는 게 IRR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현가나 현재가치 계산하고 이럴 때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을 할인해서 나오는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 지어지고 그거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했지만, 일단 IRR 경우는 이제 숫자는 다 있고 마이너스 100억에 100억을 내가 내보내고 그걸로 10억 그리고 마지막 원금 100억을 받으면 수익률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계산 자체는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할인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할인율이 10%가 되면은 2022년에 10억 원은 9.1억 원이 되고 2023년에 10억 원은 8.3, 24년 건 7.5가 되고 마지막 110억은 지금 4년을 할인하면 75.1이 돼서 합쳐보면은 100이에요. 딱 내가 100억을 투자했고 할인율 10%로 했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이 딱 100억이어서 합쳐보면은 MPV는 0인 거죠. 사실 할인율의 의미가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 10%라는 얘기는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 9.1억을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1년 뒤에 10억으로 10%다. 할인율은 미래를 해서 현재를 올 때는 할인율이지만 현재 내가 투자한 돈이 미래로 갈 때는 내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지금 이 할인율이라고 말한 이 부분을 투자건의 요구 수익률, 수익률 개념으로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100에서 향후에 10 110 이렇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의 경우는 IRR 계산해 보면 10%, 이거는 연 10% 수익률의 캐시플로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엑셀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트라이 앤 에러, 트라이 오어 에러, 그런 방식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무슨 산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어서 엑셀에서 좀 빡시게 돌리다 보면 엑셀 스스로가 답을 IRR을 계산해 주고요. 산식은 제가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그래서 의미를 볼까?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투자한 금액, 네거티브 캐시플로우, 여기 아까 밑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00억, 내가 내 주머니에서 100억이 나갔죠. 그로부터 미래에 1년, 2년, 3년, 미래 몇 년 동안 어떤 IRR로 계산된 수익률만큼의 복리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예요. IRR이 10%다. 이 얘기는 내가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투자하면 미래에 10%라는 그런 수익률만큼의 복리 개념의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다시 의미를 보면은 IRR로 계산된 수익률은 본가 투자상품 복리 수익률이, 계속 제가 복리라는 말을 쓰죠. 복리 수익률인 거예요. 이건 계속 지금, 왜냐면 할인한다, 디스카운트한다, 미래 퓨처 밸류를 구한다 개념이 전부 어떤 1 플러스 이자율 아래 제곱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스스로를 곱해 나가는 복리 개념이잖아요. 복리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리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지금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번 더 들어가 보면은 IRR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모든 녀석이. 단점도 있죠. 당연히. 장점이 이게 제일 큰 장점이, 보시면은 아까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캐시플로우잖아요.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10억, 110억 받았어. 수익률이 몇이지? IRR을 떠나서 몇 프로 수익률이 했을 때는
요거를 원금 이자처럼 분리해 보면은 아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내년에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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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뭔가 10%의 뭔가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구나. 그렇다는 거는 아 수익률이 10%짜리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썼어요. 원금 이자가 반대네요. 죄송해요. 이게 원금이죠. 원금이고 이게 이자인데 완전 반대로 썼네요. 네, 죄송하고요. 이게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선 결국 이 원금으로 100억 넣고 100억을 받고 그 외에 받는 것들이 뭐 수익률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이런 거 쉽죠. 이거는 사실 IRR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산 딱 보면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거 지금 이거 내가 100억을 넣어서 4년간 140억 이거 지금 합쳐보면은 140억이잖아요. 4년간 140억을 받는 건데 또 다른 거 내가 100억을 넣고 뭔가 35, 30, 50, 25 받아요. 근데 합쳐보면 140억이긴 해요. 미래.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분리할 방법이 이것도 이자 원금 반대로 썼지만 어쨌거나 원금이 얼마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막 그걸 일일이 또 분해할 거예요. 이걸 찾을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좀 딱 원금 투자하고 원금 상환된다 이런 개념의 캐시플로우는 사실은 IRR을 뭐 계산 안 해도 그냥 자기 머리로 싹 할 수가 있는데 IRR 없어도 되죠. 근데 하지만 이런 그냥 플러스 여기다 또 추가로 여기에 뭐 마이너스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딱 봐도 원금 개념으로 접근할 수 어려운 주로 에쿼티 투자권들이 그래요. 에쿼티 투자권들이 뭐 중간에 막 큰 수익이 나고 마지막에 뭐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조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론 같은 경우는 이자와 원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하기가 쉬운데 들쑥날쑥한 에쿼티 수익률 쪽 개념은 주로 IRR을 써야 그래서 도대체 수익률이 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 지금 현금 케이스 2의 경우는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그 캐시플로우 지금 쓰는 거고요. 이거 아마 엑셀로 한 게 이걸 거예요. 엑셀로 한번 보면은 보시죠. 한번 지금 이거죠. 케이스 1 100억을 넣고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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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이란 얘기는 마지막 해에는 이자 10억과 원금 100억을 돌려받는다. 100억 투자해서 원금 100억 받을 때 그 전까지 10억씩 받으니까 당연히 10% 수익률이겠죠. 이거는 IRR로 하면은 IRR의 경우는 지금 연 단위로 숫자를 써놨을 때 그냥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쭉 긁어주면은 수익률이 산정이 돼요. 그럼 10%다. 10%죠. 그냥 딱 봐도 10%죠.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거 아까 제가 말한 140억을 받는 건 똑같은데 도대체 몇 프로인가요? 근데 사실은 대충 봤을 때 현금 흐름이 100을 넣어서 뒤에 되게 많이 받지만 똑같이 140억이라는 숫자를 앞쪽에 많이 받으면은 사실은 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현금이 같은 현금이지만 더 현재 시점에 더 현실화 된다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계산을 해보죠. IRR 해보면은 5년간 이런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수익률 볼까요? 15.1% 엄청 높죠. 결국은 100억을 투자해서 총 140억을 받는 거는 위에 케이스 1이나 2나 같은데 좀 더 그 140억 원이 앞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제 15.1%의 수익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보면은 이 현금 흐름은 15.1% 한 복리 느낌의 15.1% 수익률을 내는 그런 캐시플로우다 라고 할 수 있고 뭐 그게 결국 IRR 15.1%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의 IRR 개념을 알면은 뭐 복리 개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런 거고요. 마지막 거 보면은 그냥 이건 그냥 예를 들어 해본 거예요. 140억이면은 그럼 쫙 이거는 계산하기 쉽죠. 느낌적으로 보세요. 지금 2년짜리 투자 100억을 투자했고 20억을 받고 그 다음에 20억과 이자 20억과 원금 100억을 싹 돌려받는 이 녀석은 100억에 20 원금 100억 돌려받으면 20% 수익률이겠죠. 20% 예? 100억을 넣었더니 매년 20억이라는 20%의 수익을 주고서 마지막에 원금을 줬으면 20% 수익률이겠죠. 그거는 맞나 볼까요? IRR 보면은 쭉 끝까지 긁어도 되고 어차피 뒤에 빈칸이니까 끝까지 긁어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20% 맞죠? 결국은 이런 원금 이자 개념 부분은 IRR 써도 되고 그냥 눈으로 느낌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런 복잡한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IRR이 완전히 유리하다가 아니라 IRR 아닌 개념으로 여기서는 수익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RR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IRR 훨씬 필요하죠. 지금 뭔가 투자할 때 이렇게 딱 깔끔하게 100억 들어가서 마지막에 100억이 나와요. 100억 들어가서 마지막 100억이 나와요. 이런 뭐 대출 투자, 제가 론 투자 때는 이런 일이 많지만 에쿼티만 해도 일단 이럴 수가 없어요. 들쑥날쑥 엄청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에쿼티 투자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우선주는 아니겠지만 에쿼티 투자권은 IRR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면 제가 썼죠. 현금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써 있는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온 그런 현금 흐름만 있다면 엑셀로 IRR 현금을 쫙 긁으면 IRR 몇 프로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제시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익 산정이 가능해요. 대부분이라고 쓴 건 제 지식이 약간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처음에 마이너스 100억 나갔다가 플러스 오다 또 다시 마이너스 있고 그러면 뭔가 계산하다가 산식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아주 극단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사실은 뭐 그건 좀 몰라도 될 것 같고, 현금 흐름이 제시되면은 IRR을 쓰면 수익률 산정이 가능하다. 뭐 만능이다. 만능?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IRR 의미를 볼게요. 이거는 의미를 한번 보면은 IRR은 뭘까요? 하면 아까 이제 이것도 그 15.1%가 나온 그 복잡했던 현금 흐름이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이런 현금 흐름이 15.1%의 복리 수익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35억이면은 다시 15.1%의 수익률이라는 얘기는 할인율도 15.1%라는 얘기니까 할인해보면은 30.4억 원 정도였고, 2023년에 30억은 두 번 할인하겠죠. 15.1%로 2년이니까 두 번 할인하면 확 떨어져서 22.6 해서 이런 식으로 이 50억은 23.8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이 지금 저희가 지금 합계 100억이잖아요. 저희가 30.4억 원을 투자하면 그게 1년 뒤에 35억이 될 거고요. 22.6억 원을 투자하면 15.1%의 수익률일 경우 15%의 수익률을 내면은 그거는 30억이 되는 거. 2년 뒤에 32.8억 원을 투자하면은 그 15.1% 수익률을 냈다고 쳤을 때 3년 뒤에 50억이 되는 거죠. 결국 이 투자권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35, 30, 50, 25를 했고 IRR이 15.1%다라는 좀 종합적인 답을 낼 수도 있지만, 다시 들어가 보면 투자권은 분리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30.4억 원을 투자했더니 1년 뒤에 35억을 벌어주는 15.1%의 수익률을 내는 하나의 투자권이 있고, 또 어떤 투자권이 있냐면 22.6억 원을 현재 투자했더니 2년 뒤에 30억을 벌어다주는, 그러니까 연수익 복리 기준으로 15.1%에 두 번 먹는 2년 동안이니까 연 복리 15.1%의 수익률을 내는 2년짜리 22.6억 원 투자권도 있고, 3번 32.8억을 투자했더니 3년 뒤에 50억을 벌어줬어요. 이것도 역시 15.1%로 3년 수익을 낸 복리 수익률 15.1%를 낸 세 번째 투자권. 네 번째 투자권은 14.2억 원을 투자했더니 15.1%로 매년 수익률을 나면은 불어나서 마지막에 2025년에 25억이 된, 결국 이러한 4개의 투자권을 합쳐놓은 게 이 녀석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죠. 결국은 100억을 투자해서 35, 30, 50, 25에서 뭔지 복잡하지만 IRR 15.1%다 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합쳐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30.4억 원을 넣어서 35억을 번 1년 동안 15.1% 복리 수익을 내는 투자권, 그리고 2년 동안 15.1%의 복리 수익률을 내는 두 번째 투자권, 3년 동안 15.1%의 복리 수익률을 내는 세 번째 투자권, 4년 동안 내는 네 번째 투자권, 이런 네 가지 투자권의 합침, 퉁침, 합침, 썸한 것의 그런 캐시플로우가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양한 다중 여러 연도, 4년에 걸쳐 여러 연도 투자권의 4개의 투자권의 합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위에 샘플은. 근데 합쳐 놓으면 그냥 이건 거고, 그래서 분리하면 조금 더 여러 의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고. 그쵸. 다 필요 없고 결론은 분리하고 자시고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머리 아프면 스킵하세요. 결국은 수익률이야. 수익률이다. 근데 대신 투자 기간은 좀 안 써있다. 제가 IRR 15.1%다 라고 내가 누구한테 부장님 IRR 15.1%입니다 이 투자권 하면은 그게
아까 여기 위에처럼 1번처럼 30.4억을 넣어서 1년 뒤에 35억을 버는 투자건인지, 아니면 4번처럼 14.2억을 투자해서 먼 미래 4년 뒤에 25억을 버는, 그래서 복리 15.1% 수익률인 건지, 사실은 이 IRR 몇 프로입니다 라는 거에는 이런 현금이 언제 컴백할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RR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그건 나중에 복합적이지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신용 리스크가 높은 투자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엄청 안정한 투자건들은 막 10년, 15년, 인프라성은 30년도 하지만 엄청 디폴트 위험 높은 것을 뭐 20년 투자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이제 롱텀에 대한 거로, 그러니까 어쩌면 기간에 대한 거는 IRR 빠져 있어서 뭐 결국은 보충하면 되죠. IRR은 몇 프로고, 좀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 듀레이션은 3년입니다. 듀레이션은 17년입니다. 10년입니다 하면은 뭐 그냥 이제 연도와 IRR을 복합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IRR 만에는 기간은 좀 빠져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추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다 IRR 15.1이잖아요. 아까 합쳐놓은 캐시플로우 100억 넣었더니 4년간 복합적으로 나오는 녀석은, 사실 얘의 투자 15.1% 수익이지만 투자 기간은 일정 금액은 1년, 2년, 3년 좀 흩어져서 사실은 내가 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뭐 이 녀석처럼 2년짜리 투자건도 15.1%가 IRR. 어쨌거나 IRR 15.1이라는 똑같은 숫자지만 결과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적인 캐시플로우는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IRR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IRR은 수익률인 거고, 뭐 플러스로 좀 기간적인 내용이 추가된 정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의사결정하는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이려나요? 끝이네요. 네. 아쉽진 않으시죠? 네. 자, IRR이 에쿼티 투자성 할 때 되게 복합적으로 좀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만능으로 쓸 수 있고, 뭐 그런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사실은 뭐 수익률이 대신 이제 중간중간 현금 흐름이 회수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3년짜리 투자인가 2년짜리 투자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도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의 숫자로 수익률을 표현하려면 IRR이 제일 만능이기 때문에, 일단 IRR에 대해서는 항상 알아두시고, 기본적으로 IRR 숫자를 뭐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적인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건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IRR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거하고가 아니죠. 하죠.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네. 빨리 끊을게요.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IRR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대체 투자에 대한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